양도소 가세 표준 보겠습니다. 양도소 가세 표준은 이제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하고,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자산에서만 하는 거 있고,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 이것은 다른 자산하고 이제 양도 차손 빼줍니다. 차손 빼주면 그 후에 양도 차손 후에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이것은 이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빼면 가세표준 나옵니다. 기본공제는 얼마 안 됩니다. 250만 원 밖에 안 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우리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게 이제 센 겁니다. 요게 센 거고, 요게 이제 많이 이제 뜯어 고친 겁니다. 예전에 이제 80%까지 이제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하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실제로 이제 그 거주를 해야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좀 많아지는 거고, 하나만 하면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80%, 10년 보유액은 80%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40%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큰 겁니다. 이게 큰 거고. 근데 또 세율, 요거에다 또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산출세액이 돼서 납부세액이 돼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요게 보면 이거는 산출세액입니다. 이 다음 부분,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는 이력공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 종합소득 법인세 다 똑같습니다. 공제되는 게 있으면 공제되는 한 거고, 결정세액에서 이제 가산세를 더해서 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뭐 이게 새로운 건 없고, 가산세도 있다는 거고.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양도소득의 범위입니다. 양도소득의 범위. 그래서 그 첫째 양도의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범위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의 범위라는 의미 자체가 열거된 소득만 우리가 가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제 그 가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열거된 소득만 양도소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제 기타 소득하고 양도소득으로 어느 걸로 볼 거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있는지 보고, 양도소득이 없으면 기타 소득으로 보고,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두고, 기타 소득을 보고 양도소득을 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양도소득, 실무는 뭐 좀 먼 미래 얘기는 했네.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먼저 보고 기타 소득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도소득 범위는 크게 이제 우리가 토지하고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여기 건물의 양도로 이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토지와 건물이 일반적으로 같이 거래가 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근데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관리를 양도하는 것도 우리가 양도소득 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 때도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을 관련된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 거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좀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민법에서 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은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되면 물건이 되는 거고, 등기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채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는 이제 토지하고, 첫 번째 거는 토지, 건물인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권리입니다. 권리인 거고, 세 번째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크게 이제 상장 주식하고 이제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이 있고, 그래서 상장 주식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분들이 이제 주식 거래 해보셨을 텐데, 주식 거래 할 때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안 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는 요 세법적인 용어로 보면 대주주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이제 증권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안 내고, 반대로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일반적인 주주들은 세금을 내고, 예외적으로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상장이 있고, 크게 이제 비상장이 있으면, 상장은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냅니다. 일반적으로 안 내고 대주주만 해당되면 됩니다. 이 대주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보면 뭐 삼성, 이재용 진짜 우리 지배주주를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그런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런 대주주가 아니고 특정 금액 뭐 15, 뭐 3% 이런 다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주주 개념과 다릅니다. 이런 대주주인 경우는 양도소득 내는 거고, 비상장은 일반적으로 다 세금을 내고 되고, 일반적으로 기타 일부만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다릅니다. 시세가 다릅니다. 시세가. 대주주 보시면 주권 상장법인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고,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안 낸다면 왜 주식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데, 그런 주식 거래되는 시장 아닌 증권 시장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주주를 안 내는데 주식시장 아닌 데서 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대주주만 낸다. 그 다음에 대주주 아닌 사람은 주식이 아닐 때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비상장법인은 일반적으로 다 낸다. 주권 비상장법인은 우리가 이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고, 단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안 되는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양도소득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그때는 양도소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거기는 다 우리가 이제 매매 차익이 돼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다 이런 걸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 붐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잘 안 일다가 붐 일어나는 것도 다 이제 세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세금이 없을 때는 크게 많이 이 조문이 거의 없었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생기고 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알리고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국가가. 그래서 해외 주식 거래 붐이 일어난 것도 요런 거 이제 맞물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세 번째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누는 건 우리가 이제 기타 자산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자산으로 하는 것 중에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영어권이 있습니다. 영어권이라는 거 권리금을 주로 말하는 건데, 세법에서 말하는 영어권은.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자산하고 이제 같이 거래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같이 거래되는 권리금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에서 하는 거고, 자산과 관계없이 거래되는 것들은 우리가 기타소득 쪽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1호비, 2호가 이제 앞에 나온 것들,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이런 이용권입니다. 이제 양도 거래 시세가 있잖아요. 골프회원권도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인데 그 이제 부동산을 이제 영위하는 부동산 가다법인, 부동산이 많은 법인에 대한 주식은 그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앞에 있는 주식 쪽에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 있는 거.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회사 말고 부동산을 가다한 법인들의 주식은 다 쪽으로 가는 겁니다. 라는 그 거의 이제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법인들. 그러니까 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인데 자기의 정관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입니다. 특정 업종으로 부동산을 가다 갖고 있는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게 이축권이라고 해서 그 자산을 이제 옮겨서 우리가 이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양도소득세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세법 같은 거는 최근에 바뀐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파생상품도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가세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그 양도하고 실제로 저랑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의 범위 이 두 개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양도소득세 웬만한 건 다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맞추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외울 게 많고 볼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살 붙여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가세 대상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토지 건물,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있었죠. 영업권하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법인들, 일반 주식,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나왔고 부동산 권리. 부동산 권리는 이제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 등기된 임차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나 미등기 정보 임차권의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세법에서 고친 부분이에요. 투기 목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거래되다 보니까 많이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한채권, 주택 상한채권.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은 일반적으로 그냥 금전으로 갚는 게 채권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토지로 갚는 거고 얘는 주택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이 채권 자체가.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 거고,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 주의할 게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이제 계약서를 파는 거죠.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 예금융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 국유지 부하권, 재개발 입주권, 이런 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주택으로도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 매길 때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이거 이제 최근에 바뀐 겁니다. 네, 기타 자산은 사업용 고상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아까 말씀드렸고, 네, 특정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주식은 영업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 그 밖에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는 기타소득. 사업에 같이 하는 거는 양도. 그 다음에 기타 영업권을 별도로 하는 경우는 우리는 기타소득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 하는 겁니다. 특별시설물 이용권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축권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이축권은 이제 우리가 이축권은 뭐냐,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개발 지역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왔습니다. 이축권을 이제 양도하는 건 기존에는 이제 기타 소득을 했었는데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해서 양도소득세로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고,
않고. 근데 양도소득 금액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우리가 이제 그 양도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부의 특별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도금액, 양도가액, 그래서 필요경비, 장특. 실제로 그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 이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명목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득 금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회계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한 게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세법은 그렇게 복잡한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복잡해 굳이 이제 그럼 그 현재 가치를 하냐 명목가액 하냐는 시점 문제이지 전반적인 현금 흐름에는 똑같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명목가액 위주로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필요경비 쪽에서는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면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뭐냐면 A라는 자산을 우리가 이제 1,000원에 샀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3,000원에 판다고 그럴 때 처음에 1,000원이지만 우리가 감가상각 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토지 말고 뭐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면 감가상각을 해서 뭐 200원이 됐다. 그러면 1,000원을 할 거냐, 200원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는데, 800원 줄어든 800원이 어차피 1,000원 이 800원만큼 이제 우리가 그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다른 쪽에서 이제 필요경비 인식하면 그걸로 가는 거고, 인식 안 했으면 이쪽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할 때서 반영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양쪽 다 그러니까 두 번 써먹으면 안 된다.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금액 하나 같은 것들 한 번만 써먹어야 된다. 이런 게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그 우리가 장기부의 특별 공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미등기 그 양도자산 같은 거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제 페널티가 많습니다. 세율도 높고 비과세라든지 뭐 것도 다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게 보유기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 같은 이제 복잡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고가주택은 이제 9억 원 초과하는 걸 이제 고가주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부르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세 자유 장기부의 특별공제액은 별도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보고.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이라 해서 이제 다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9억 원까지만 하는 거고, 9억 원 쪽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 1세대 1주택은 그 고가주택을 이제 팔아도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부 특별공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분해서 당연히 계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우리가 양도차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기부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배분하는 겁니다. 양도가액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세법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실질거래 가액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실질거래 가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인세법 쪽에서 이제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실질거래 가액이 이제 부인돼서 이제 상여라든지 처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서 자하고 이제 우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하면 그 30%를 이제 초과하거나 뭐 하면은 우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여자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주나요? 그걸 이제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실질거래 가액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해준다. 그 다음에 그 법인세법에서 상여라든지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준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특수관계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냐, 그 외의 거래냐, 로 쪼개는 겁니다. 이 세 개는 내용은 똑같은데 일부러 쪼개는 겁니다. 특수관계자 없는 법인, 특수관계자 있는 개인, 특수관계 있는 개인 다 쪼개는 거고,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일 때는 우리 양도가액은 상여하고 그런 상여 등 배당 같은 처분, 소득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세 쪽에서 그걸 뺀 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가액이 있는데 배당하고 이제 배당, 상여 플러스 기타인데, 양도가액 중에 이제 배당 상여는 배당 상여를 우리가 이제 가세를 하는 거고, 그 기타 부분만 실제로 양도 금액으로 보겠다. 양도 금액으로 봐서 양도세로 가세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양도가액을 특수 관계자 있는 법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 외에는 우리가 증여사 실가보다 30%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면 증여자산 가액을 뺀 금액, 요거는 증여세 쪽에서 이제 증여세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요 뺀 금액만 갖고 와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헷갈리는데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세법 공부할 때 뺀 금액 그러면 가세 안 되나? 이게 아니라 증여세 쪽에서 가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법인세나 근로소득이나 다른 쪽에서 배당이라든지 상여라든지 그쪽에서 또 가세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소득 가세 대상이 있으면 이게 어느 쪽에 이제 어떤 세무에 영향을 받는지, 양도소득세인지, 뭐 법인세인지, 소득세인지, 소득세 중에서는 뭐 기타 소득인지, 이자야 소득인지, 배당 소득, 근로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소득 쪽으로 이제 이게 가세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이제 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거의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이제 뭐랄까 좀 꼬여서 내면 여러분이 문제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런 차감한 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그러면 어떤 세목으로 가세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